이번 강의에서는 TCP 네 번째 강의로 TCP 컨제션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컨제션 컨트롤은 우리말 용어로는 체증 제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혼잡 제어, 또 막힘 제어,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는 컨제션 컨트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컨제션은 우리가 교통에서 이미 매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교통에서 체증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체증이라는 말을 쓰겠어요. 컨제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이 뭐냐면은 망에 입력되는 트래픽 양이 망이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커패시티를 초과할 경우에 체증이 발생하는 거죠. 교통망을 놓고 보면은 망이 있을 때 이 망에 유입되는 트래픽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컨제션이 발생을 하죠.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새벽 3시, 4시 이런 시간이라면은 컨제션이 발생하지 않죠. 교통망에서. 이유는 유입되는 트래픽 양이 망이 처리할 수 있는 커패시티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컨제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출퇴근 시간, 이런 시간은 갑자기 트래픽이 많아지게 되니까 체증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쪽이 인풋이에요. 이쪽이 아웃풋이에요. Y축이 아웃풋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망이라면은 인풋 되는 대로 아웃풋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대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을 가게 되면은 들어가는 대로 입력되는 대로 아웃풋 되지 못하고 아웃풋 양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바로 체증이 발생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체증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단위 시간에 X만큼 인풋 양이 있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X만큼 아웃풋이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데 X만큼 1초에 X만큼 인풋 양이 유입되는데 실제로는 X보다 훨씬 적은 양의 아웃풋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유는 이 많은 것들이 지금 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제대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심하게 체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풋은 계속 되는데 아웃풋은 거의 되지 않는,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극도의 체증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은 되는데 거의 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우리가 아주 극심하게 체증이 발생하는 교통망에서 극심하게 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혀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딜레이로 놓고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인풋인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인풋 되는 대로 바로바로 빠져나가야죠. 딜레이 없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딜레이가 이게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한 대로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이 망에 머무르는 시간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게 체증이 심하게 되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컨제션은 왜 생기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트래픽 양이 유입되는 트래픽 양이 망의 커패시티보다 커지게 되면은 사실 컨제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패킷망에서 우리가 컨제션 컨트롤을 다루게 되는 이유가 패킷망은 이 트래픽의 흐름이, 그러니까 양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유입되지가 않아요. 이게 회선망하고 차이점이죠. 우리가 앞에서 스위칭에서 패킷망과 회선망을 공부를 했는데 회선망 경우에는 회선을 미리 할당을 하고 트래픽을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선망 경우에는 컨제션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선망 경우에 컨제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전화망 같은 경우에 어느 순간에 전화를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홀을 할당해 줄 수 있는 회선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통화 중 현상이라든지 전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이거는 패킷망에서 지금 얘기하는 컨제션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패킷망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이게 망의 용량이에요. 이만큼이. 망이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보통 때는 이 처리 용량 이하로 트래픽이 유입이 돼요. 근데 패킷망 경우에는 이 트래픽 양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데이터망에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사용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사용하고 마치 교통망하고 마찬가지죠. 그 트래픽이 시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에 트래픽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커패시티를 망이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 커패시티를 초과해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00% 컨제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컨제션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간단해요. 망의 트래픽 처리 용량을 최대 트래픽 전송률보다 크게 유지를 하면은 지금 만약에 트래픽 양이 이런 식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망의 커패시티를 이렇게 맞춰주면은 망을 확장을 해가지고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커패시티가 이 정도가 되게 하면은 그러면은 24시간 어느 때든지 모든 패킷들이 원활하게 전송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제션은 이 패킷망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입력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출력은 빠져나가는 거는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가 되면 이거는 완전히 망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망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파국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컨제션 컨트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컨제션 컨트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어려운 과제예요. 어느 정도까지 컨제션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해결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망의 용량을 확실하게 늘리면 완전한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컨제션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분적인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해결책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깐 흐름 제어하고 체증 제어하고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가 보면은 흐름 제어는 노드 투 노드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패킷 혹은 프레임을 보낼 때 이쪽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줘야지만 여기서 보내는 것들이 원활하게 전송이 돼서 계속 처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보내는 송신 호스트하고 수신 호스트의 처리 속도가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보내는 것이 만약 이쪽 수신 호스트의 처리 속도가 느리면은 보내는 대로 처리를 못하고 결국 이 버퍼에 처리 안 된 것들이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해서 송신 호스트가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은 극한 상황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오버플로가 발생을 하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흐름 제어예요. 그러니까 송신 호스트와 수신 호스트 간의 처리 속도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 흐름 제어인데 이 컨제션 컨트롤은 이게 훨씬 복잡하죠. 지금 여기서 보내는 것이 이게 바로바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단순히 흐름 제어처럼 요 수신 호스트의 처리 속도가 느려서냐 반드시 그렇지가 않아요. 체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요 호스트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 이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못 받아주면은 이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쪽 경우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왜 이쪽에서 보내는 거를 못 받아주느냐? 이쪽에 또 막혀 있기 때문에 제때제때 보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증 경우에는 이게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트워크의 문제죠. 흐름 제어는 이 노드 투 노드 간의 처리 속도의 문제인 것에 비하면은 체증 제어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전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얽혀 있죠. 우리가 교통에서 뭐 60km, 80km 구간인데 그렇게 못 달리는 거는 앞에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여기서 지금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 여기서 왜 밀려 있느냐? 그 앞에 이쪽에 이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통신망에서 체증이 발생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얽혀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흐름지어처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컨제션 컨트롤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방적 접근법이고 또 하나는 반응적, 리액티브 체증 제어인데 예방적은 사전 조치를 취하는 거죠. 사전에 어떤 제어를 하는 거고 이 리액티브 경우에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거는 체증 현상이 발생할 때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방적인 경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망의 커패시티보다 트래픽 유입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컨제션이 발생하는 거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유입되는 트래픽 양을 줄이는 거죠.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단계로 수행될 수가 있는데 먼저 망사업자는 사용자의 트래픽을 마음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먼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사용자의 트래픽 양을 결정을 해요. 이걸 뭐 Call Admission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망사업자는 자기 망의 커패시티에 기준해서 얼마만큼의 트래픽을 유입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망사업자는 처음에 약속된 그 약속대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는지를 감시를 해야 되죠. 폴리싱을 해야 되죠. 사용자가 뭐 예를 들면 시간당 20메가 속도의 데이터량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이상을 쓰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망사업자가 계획해서 사용자를 받아들여서 망을 운영하는데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폴리싱을 하는 이 두 단계로 예방적 체증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하고 뭐 연관되기도 하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은 라우터에서 패킷을 계속 라우팅해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에 따라서 패킷의 전송 우위를 결정을 해서 예를 들면은 라우터가 있으면은 패킷들이 도착을 하죠. 1번 사용자의 패킷, 2번 사용자의 패킷 이런 식으로 오면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1번 사용자 패킷은 먼저 보낸다. 2번 사용자 패킷은 나중에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대역을 1번 사용자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2번 사용자한테는 또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에 따라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역을 차별해서 어사인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프라이어리티 컨트롤인데 이것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이 라우터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망 중립성은 한쪽 경우에는 사용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망사업자 입장에서는 망의 운영을 위해서는 차별화시켜야 된다.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프라이어리티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특별한 사용자 경우에 패킷은 대역을 더 할당을 해주고 이런 식의 차별을 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입장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뭐 좀 그렇고 거기에 관련되는 요 컨제션 컨트롤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예방적 체증 제어를 사용을 안 하고 반응적 체증 제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반응적 체증 제어는 체증이 발생을 할 때 그때 체증이라고 하는 것이 트래픽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때 트래픽 양을 감소시키는 그게 반응적 체증 제어가 되는 거죠. 반응적 체증 제어는 컨제션이 발생을 하면은 트래픽 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컨제션이라고 판단을 하느냐 하는 건데 너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패킷의 지연 시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갑자기 지연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그럼 이거는 이상 상태로 가는 거죠.
망해서 이상 상태는 결국 컨제션이죠. 그 다음 라우터의 버퍼의 길이, 라우터의 버퍼를 계속 모니터링 해보는데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갑자기 버퍼의 길이가 갑자기 이제 증가를 한다. 그럼 이거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어브노멀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체증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컨제션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디텍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컨제션 상태의 초기에 컨제션의 조짐이 보일 때 그때 빨리 트래픽 양을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컨제션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쓰게 되면은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액션은 뭐냐면 결국은 레이트 컨트롤이에요. 유입되는 트래픽 양을 줄이는 거죠. 이 소스, 그러니까 트래픽을 보내는 소스에게 통보를 해서 트래픽 양을 줄이도록 하는 거죠. 뭐 백프레셔나 뭐 초크 패킷 뭐 이거는 뭐 특별히 뭐 이름을 붙인 거지. 결국은 트래픽 양을 줄이라고 통보를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패킷에 특별히 이름을 붙인 거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컨제션 컨트롤은 계층 모델에서 볼 때 어느 계층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냐? 네트워크 계층이죠, 네트워크 계층. 왜냐면 이게 네트워크 문제고 네트워크 계층의 핵심되는 장치는 라우터거든요. 라우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 패킷의 지연 시간이라든지 라우터 버퍼 길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할 수가 있으니까 라우터 입장에서는 지금 망의 컨제션의 조짐이 보인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그걸 디텍트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컨제션 컨트롤은 이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라우터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계층에서 체증 제어를 하지를 않고 이것 역시 TCP가 수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거죠. TCP가 이게 엔드 노드란 말이에요. 엔드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엔드 노드에서 체증 제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접근법이 되는데 어쨌든 인터넷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컨제션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TCP에서는 어떻게 컨제션 컨트롤을 하느냐? 앞에서 이게 리액티브 컨제션 컨트롤이니까 첫 번째 단계는 컨제션을 발견을 해야 돼요. 컨제션의 조짐이 보일 때.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해야 되니까. 그럼 TCP는 컨제션 발견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컨제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느냐? 타임아웃이에요. 타임아웃. TCP는 항상 액을 받도록 돼 있죠. 송신한 패킷에 대해서 액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액이 도착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걸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해요. 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데 앞에서 흐름 제어를 얘기를 했어요. 흐름 제어에서 어떻게 세그먼트를 TCP가 주고받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흐름 제어에 그때 설명한 세그먼트 교환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세그먼트 전송이 이루어져요. TCP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바로 세 번째 강의에서 얘기했었던 에러 제어가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컨제션 컨트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 제어 따르고 컨제션 컨트롤 따르고 그게 아니라 흐름 제어를 기본으로 해서 세그먼트를 보내고 받는 그런 과정에서 컨제션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컨제션이 발생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액션을 취하게 되죠. 근데 에러 제어에서도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재전송을 한다 그랬죠. 재전송을 하죠. 그건 에러 제어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 동시에 타임아웃이 발생을 하면은 컨제션 컨트롤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 결국 레이트를 조절을 하는 건데 유입되는 양을 조절을 하는 건데 TCP 경우에는 두 가지 레이트 컨트롤을 하는데 하나는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슬로우 스타트는 TCP에서 쓰는 용어예요. 고유 용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TCP 호스트는 처음부터 보낼 수 있는 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패킷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송을 하게 돼요. 이게 슬로우 스타트예요.
근데 이 슬로우 스타트는 타임 아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컨제션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액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취하는 액션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호스트가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액션이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판단됐을 때 취하게 되는 액션이 이게 컨제션 어보이던스예요. 이것도 TCP에서 쓰는 고유 용어니까 이대로 우리가 쓰죠. 컨제션 회피니까 뭐 일반 용어인데 TCP 고유 용어로서 이 말을 사용하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은 전송되는 패킷의 양을 줄이는데 구체적으로 슬로우 스타트하고 컨제션 어보이던스를 살펴보면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컨제션 컨트롤에서 쓰는 윈도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플로우 컨트롤에서 얘기했었던 윈도우 사이즈가 있죠. 그 윈도우 사이즈는 송신 호스트가 송신 TCP가 자기가 액을 받기 전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세그먼트의 양을 의미하는 게 윈도우 사이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신 TCP 입장에서 현재 자신의 버퍼에서 비어있는 공간, 이것이 윈도우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Advertise Window, AWND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이건 컨제션 컨트롤에서 사용하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컨제션 컨트롤에서 이렇게 Advertise Window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데 이거는 바로 플로우 컨트롤에서 우리가 사용한 윈도우 사이즈죠. 그런데 컨제션 컨트롤을 위해서 또 다른 윈도우를 하나 정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CWND, 컨제션 윈도우예요. 요거는 실제 TCP가 액을 받지 않고도 연속해서 보낼 수 있는 세그먼트의 양을 결정하는 윈도우가 컨제션 윈도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 제어에 의하면은 AWND만큼 연속해서 보낼 수 있지만 컨제션 컨트롤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실제로는 CWND만큼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슬로우 스타트를 보게 되면은 슬로우 스타트는 지금 요 AWND가 이게 실제 윈도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마음대로 보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만큼을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근데 컨제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 윈도우 사이즈를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부터. 그래서 1을 보내고 each segment that is acknowledged. 그러니까 액을 받았을 때 액을 받으면은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를 그 세그먼트 크기만큼 늘려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보내고 액을 받으니까 이제 1 플러스 1이니까 이제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세그먼트 2개의 크기만큼을 계속해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개에 대해서 액을 받으면은 이제 둘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사이즈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는 윈도우 사이즈가 플로우 컨트롤에 사용하는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 되게 되면은 플로우 컨트롤에서 얘기한 것대로 그 윈도우 사이즈만큼 연속해서 세그먼트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실제 윈도우 사이즈, 그러니까 컨제션 윈도우죠.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못 보내요. 그러니까 액을 받아야지만 이걸 둘만큼 늘려가지고 이제는 2개를 연속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액이 오게 되면은 그 액을 받은 것만큼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요. 지금 액이 하나 날라왔죠. 그러니까 그 액 받은 것만큼 윈도우 사이즈를 계속 늘려서 이제는 3개를 연속해서 전송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낸 세그먼트에 대해서 액을 받은 것만큼 계속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거죠. 그 윈도우 사이즈의 맥시멈은 플로우 컨트롤에서 정의한 그 윈도우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근데 혹시 이 컨제션 윈도우 사이즈가 그거보다 더 작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고 그건 곧 계속 설명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올 텐데
자, 요게 슬로우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원칙적으로는 플로우 컨트롤에서 정의된 그 원칙에 의하면은 요 윈도우 사이즈만큼 연속해서 보낼 수 있지만 컨제션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 나간다. 그 다음에 타임아웃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게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레이트를 줄인다 그랬는데 그 레이트를 줄이는 알고리즘이 컨제션 어보이던스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맥시멈 계속해서 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애드버타이즈 윈도우가 이 정도라 그래요. 0이고 그러면은 컨제션 어보이던스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이제 컨제션이 발생을 해서 레이트를 줄여야 되니까 요 맥시멈 윈도우 사이즈 요거를 반으로 줄여요. 반으로 줄여. 그리고 다시 이제 1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를 1로 해가지고 슬로우 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계속 증가하겠죠. 계속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에 도달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액을 받을 때마다 왕복 시간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죠. 그러니까 리니어하게 증가되겠죠. 이때부터는. 윈도우 사이즈 증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게 슬로우 스타트예요. 근데 이때 타임아웃이 일어났으니까 컨제션 어보이던스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현재 애드버타이즈 윈도우 사이즈죠. 이걸 반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가 이만큼이 된 거죠.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를 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액을 받을 때마다 윈도우 사이즈를 늘리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해요. 윈도우 사이즈가. 근데 스레시홀드에 도달을 하면은 왕복 지연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TCP가 세그먼트를 연속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컨제션 윈도우인데 컨제션 윈도우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TCP 컨제션 컨트롤은 슬로우 스타트와 컨제션 어보이던스예요. 그런데 나중에 추가가 된 것이 Fast Retransmit하고 Fast Recovery인데 만약에 동일한 액을 3개 연속해서 받을 경우에 이게 아까 컨제션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를 TCP는 타임아웃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액이 타임아웃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컨제션으로 판단을 하고 컨제션 어보이던스 액션을 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동일한 액이 3개 연속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올 게 안 오고 그 이전에 액이 3개나 연속해서 도착했다는 거는 컨제션 상황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아직 타임아웃은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는 컨제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액이 지금 날라왔으니까 이 3개 그 상태는 심각하지 않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레이트 컨트롤을 취하는데 거기에 맞는 레이트 컨트롤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컨제션 어보이던스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에러 컨트롤을 했을 때도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이 타임아웃 되기 전에 동일한 액이 3개 연속해서 도착했을 때 그때는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지를 않고 재전송을 한다 그랬죠. 그때는 에러를 위해서 재전송을 하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컨제션 컨트롤 이게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액을 만약에 타임아웃 되기 전에 3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에러 컨트롤을 위해서 재전송을 하죠. 그리고 이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 Congestion 컨트롤을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Fast Retransmit는 이른 그대로 타임아웃 되기 전에 타임아웃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전송을 하죠. 그럼 이건
에러 컨트롤에서 얘기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컨제션 컨트롤은 전송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지금 윈도우를 반으로 줄여요. 그리고 그 줄인 윈도우에서부터 리니어하게 증가시키죠. 컨제션 어보이던스는 어떻게 했어요? 요거 반으로 줄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슬로우 스타트를 했죠. 그러니까 1부터 그 윈도우 사이즈를 1로 다시 놓고 슬로우 스타트로 들어가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수적으로 하지 말고 이 경우에는 그래도 그렇게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줄인 윈도우에서부터 윈도우 크기에서부터 리니어하게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congestion avoidance하고 지금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은 슬로우 스타트가 이루어지고 스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 리니어하게 증가를 했죠. 그럼 이 순간에 만약에 액이 3개 연속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전 방법을 쓰게 되면은 컨제션 윈도우를 반으로 줄이고 다시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스레시홀드에 도달을 하면은 윈도우 사이즈가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는 이게 컨제션 어보이던스죠. 근데 액이 3번 연속 도착했을 때는 fast retransmit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요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근데 슬로우 스타트로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왕복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죠. 이게 fast retransmit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는 TCP congestion 알고리즘에 나중에 추가시킨 거예요. 원래 TCP congestion 컨트롤은 슬로우 스타트하고 congestion avoidance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유닉스 버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 fast retransmit하고 fast recovery를 추가시킨 버전 르노 유닉스 버전인데 그 경우에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TCP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뭐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결국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슬로우 스타트는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윈도우 사이즈죠. 실제 윈도우 사이즈죠. 1부터 시작해서 이게 액을 받을 때마다 늘어나니까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어떤 스레시홀드가 있게 되면은 왕복 시간마다 하나씩 증가가 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타임아웃이 됐다. 컨제션 어보이던스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슬로우 스타트를 다시 한다. 요 스레시홀드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겠죠. 왕복 시간마다 하나씩 늘리니까. 근데 이때 만약에 3번 액이 연속해서 날아왔다. 그러니까 fast retransmit를 수행한다 그러면은 이때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이고 이때 윈도우 사이즈를 여기서부터 왕복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씩 증가시키는 TCP 경우에는 컨제션 컨트롤 때문에 이 컨제션 윈도우에서 실제 전송되는 세그먼트 양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제션 윈도우의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컨제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컨제션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TCP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애드버타이즈 윈도우 그만큼을 계속해서 보내지를 않고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조절을 하면서 트래픽을 망에 유입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